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1층에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오늘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잠깐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 으라차차에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청년 알바들의 고통, 순환, 그리고 김무성이 우리 알바들을 모독하고 막 이런 황당한 말도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알바 노조라고 아는 분들이 있을 테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알바 노조에 우리 박종만 팀장님과 하윤정 간사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 알바 그리고 또 알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종만 팀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종만입니다. 알바 노조 기획팀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윤정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알바 노조의 상담소. 네, 알바 상담소로. 알바 상담소인가요? 이름도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이 땅에 모든 알바들이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만 팀장님이 편안하게 네. 알바 노조가 하는 일이나 예. 뭐 조합원 가입 방법, 예. 또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돕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비알바라든지 네. 어른들 중에 또는 뭐 하여튼간 이렇게 돕는 방법, 그다음에 상담하는 방법도 좀 앞에 안내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저희는 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어떤 법적인 권리들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활동뿐만이 아니고 뭐 법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어떤 누려야 되는 그런 인권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조합에 사실 가입을 하려면은 뭐 다른 어떤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되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뭐 무조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조합비 노동조합이니까 조합비를 내잖아요. 예. 저희의 조합비는 매년 최저임금으로 조합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네, 올해는 5,580원이 그러니까 그 조합 5,580원만 예, 한 달에. 물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더 열성적인 분들이 예. 나는 2시간 분을 하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2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합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5,580원 네.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알바를 못 해갖고 이제 수입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합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예. 예, 내긴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물론 원칙적인데 이제 못 내면 또 약간 유연한 해주시는 거 그죠? 예. 근데 뭐 예. 조합비를 안 낸다고 해서 저희가 뭐 상담을 안 해준다거나 그럼요. 예. 그러진 않죠. 예.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숨은 돌렸습니다. 약간 늦어서 누가 서서 진행하시라 그래서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손도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알바 노조는 그러면 일단은 기업별 노조가 아니니까 예. 일반 노조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상급 노조도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서울 일반 노조라고 예. 우리 으라차차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거기는 뭐 우리 경비, 청소, 그다음에 막 상조의 노조 이런 아주 미조직되어 있고 취약계층 노동자들 많이 오시는데 그 민주노총 서울 보면 직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투쟁 열심히 했던 CNM이나 이런 티브로드 이런 데는 또 희망연대 노조로 가입돼 있고 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던데 그러면 상급 민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상급단체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천천히. 그러니까 원래 알바 연대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바 연대에서 알바 노조로 전환한 게 언제쯤? 예, 2013년 8월 6일에 신고 설립이 됐죠. 예, 어디에 노동부에 노동부에 신고가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받아주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서류를 접수했던 건 이제 7월 말이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자꾸 그때가 또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이 접수를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승인을 안 내줘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노조 빨리 설립 신고증 내놔라. 기자회견 했더니 이제 바로 다음 날 또 신고증을 교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은 노동부에서 안 해줘가지고 결국 지자체 신고 필증을 받았잖아요. 서울시. 근데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안 해주려고 했지만 비교적 빨리 돼서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알바 노조 설명 약간 들었고, 우리 상담 간사님. 상담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요즘 또 부쩍 상담이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상담이 들어와서 최저임 임금도 안 주고 이런 게 많죠. 네, 체불이. 주로는 네,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이제 임금 못 받았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 혹시 예. 그 근로자가 혹은 사장님에게 뭔가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죠. 아, 갑작스럽게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예. 사장님이 뭐 계약을 그럼 위반했으니까 너를 뭐 손해배상을 뭐 청구를 또 하겠다. 그렇게 겁을 주는군요, 우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바생들에게. 겁을 주면서 예. 이제 임금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임금은 주고 이게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사장님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협박을 하시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런 네, 경우 본 없죠. 적은 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률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 하기로 했는데 25일만 하고 5일 못 나가면 그 사용자에게 약간의 손해를 끼쳐서 손해를 배상 의무가 발생을 하나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쵸,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요. 자, 일단은 어저께 뭐 계속 활동이 엄청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어제 뉴스는 보니까 우리 패션 노조랑 예, 패션 노조. 패션 노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패션 산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디자이너들의 노조인가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네. 거기 이제 이름만 그냥 노조라고 네. 했을 뿐이지 사실 이제 어디에 뭐 이렇게 신고를 했다거나 아직은 네, 그런 노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네, 몇 분이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알바생들이나 수습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모여 있나 보네요. 예. 패션 노조랑 보니까 우리 알바 노조 우리 이혜정 사무장님이랑 청년 유년에서 예. 그 저명한 디자이너는 이상봉 예. 제1의 착취대상 제1의 청년 착취대상 너무 재밌던데. 네네. 어떤 사연이 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예, 사실 이상봉 디자이너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예. 그분 밑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예. 그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일을 하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루 8시간은 커녕 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예.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막 이렇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예. 오, 최저임금도 안 주네요. 예, 그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수고비? 예, 수고비 쪽으로 주는 거죠. 몸종 수고비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거죠? 왜 안 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지는 거죠. 예. 아마 예, 근로자라고 한가사님, 예. 생각하기보다는 예.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 수고비 정도로, 뭐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게 그거네, 아닐까. 그 유명한 열정 수고비. 예, 맞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크게 될 사람들이니까 내 밑에서 일 배우고 수고비만 줄게. 예, 예. 아, 여기 지금 벌써 OK 마리님이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한글 디자인하면 이상봉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다거나, 여기 뭐 급여도 조금밖에 안 주고 후배 디자이너들을 줄 세우고 있다거나 이런 게 계속 나오네요. 예. 그래서, 여기도, 또 나왔어요. 저기, 어저께 1월 7일 수요일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패션노조 선정 청년위원회 수원에서 올해 청년 착취대상. 이게 청년 착취대상이 올해 처음이죠? 예. 제가 듣기로는. 네, 예, 맞습니다. 아, 같이 하고 오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혜정 국장님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청년 유니온에서는 보니까 이제 블랙 기업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제 네. 청년들을 착취하고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것들을 이제 고발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알바 노조 활동 관련해서 제일 최근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은 우리 김무성한테 항의 방문 간 거였는데 그때는 두 분도 가셨었나요? 네, 같이 갔습니다. 아.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만 저는 자, 그때, 예, 하인정 간사님 어땠습니까? 분노가 그 현수막이나 네. 그 피켓의 분노가 너무 잘 보였어요. 김무성 넌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넌 정말 문제 무성이야. 문제 투성이야. 네. 그렇잖아요. 문제가 네, 무성해.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웃겼고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뭐 부당한 처우를 겪는데 방법이 없다. 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라.
너무 정말 열받던데 아까 좀 어땠어요? 그 전후 접했을 때라든지 그때 네. 전후 사정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예. 이제 뭐 그런 부당한 대우를 겪고 이런 거는 어쨌든 좋은 경험이고 뭐 그런 부분들 방법이 없고 실제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사장이 좋은 사장인지 나쁜 사장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 예. 가서 기자회견 했더니 이제 그날 오후에 갑자기 김무성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기자회견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발언 전문을 공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무성 씨 페이스북에 이제 발언 전문을 공개를 해서 이제 봤더니, 분명히 TV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는 방법이 없다 부분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조작을 했네요. 자기 발언도 조작을 하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예. 김무성이 이런 발언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갑자기 그런 점점점 처리를 해서, 예. 우리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제, 네, 이야기도 예.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했어요. 우리, 청취자로 우리 알바노조가 김무성 항의 방문한 건 너무 멋있고 잘한 것 같아요.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응원하는 댓글이. 예.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온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심지어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록까지 조작한 건데 그 문제에 김무성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청년들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네네. 뭐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뭐 아무데나 가서 중소기업에 가서도 힘든 일을 하고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정작 자기 따님은 수원대 이른바 뇌물성 교수로 특채됐다는 네. 의혹이 있어서 제가 고발했거든요. 아, 제가 고발해가지고 고발인 조사까지 받고 왔어요.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래서 항고해놨어요, 지금. 예. 끝까지 싸울 생각인데, 뇌물성 특채가 분명하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차치하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 따님부터 그런 데에서, 예를 들면 자기 따님 그런 데서 일하는 건 아마 자기도 못 견디니까, 그래도 교수라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교수라도 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네, 너무 열받는 경우였는데. 아무튼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방법이 그럼 있죠. 부당한 네. 처우가 있으면. 당연하죠. 자, 박주영 팀장님, 제가 알바를 하러 갔다, 우리가. 예. 근데 이제 영화 카트도 나오잖아요. 예. 막 땀 때리고, 돈도 안 주고. 예. 자, 그런 부당한 처우의 유형들과 우리의 대처 방법, 예. 뭐, 우리 알바 노조를 통해 청년들이 이렇게 집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몇 가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예. 다양한 사례들이 예. 있을 텐데,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좀 잡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기준법 자체를 좀 위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예. 이렇게 주휴수당을 안 준다거나, 예. 휴게 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예. 실제로는 8시간을 일을 시키기로 해놓고서 12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예. 굉장히 많고, 어쨌든 그런 어떤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어떤 처벌도 강행을 할 수가 있고 예. 내가 못 받은 임금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인격적인 모독이 예.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임금을 좀 떼이거나 이런 예. 것보다 더 어떤 이 알바 노동자들에게 어떤 이런 다가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상처와 수모감이 아주 크죠.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독, 성희롱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 이제 제소를 해서 예. 시정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예. 그게 어떤 좀 이렇게 큰 어떤 처벌이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어떤 한계가 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다 신고도 하고 네. 인권위에 진정도 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알바 노조든 청년 유니언이든 또는 네. 서울 일반 노조든 자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집단으로도 맞서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약간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오면서 또 제가 공부해갖고 온 사례는 언론을 그 IMF 네. 사례. 예. 와 그거 하던데요. 보통 진짜 열받아가지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12명을 2주간 이른바 수습이라고 해갖고 뽑아가지고 네. 수습 기간은 지금 최저임금 90%만 주고 10% 감액해가지고 돈 아낀 다음에 자르고
계속 이랬나 보죠. IMF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예. 다행히 이제 확실히 요즘은 좋아진 건 이런 부당한 슈퍼 갑질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가 있으면 사람들이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들고 왔더니 지금 뭐 다시 다시 뽑겠다 이랬나 보던데요. 보셨어요? 하관 선생님 보셨어요? 네, 그 오면서 사례? 네, 봤습니다. 다시 복직 뭐 시키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어째 그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휴대폰에 이제 앱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뉴스가 뜨면서 사람들이 뭐 거기 앱을 뭐 휴대폰에서 지우자 이런 식으로 약간 IMF 앱. 네, 그렇죠. 불매 운동 같은 거기가 뭐 것들이 그런 좀 데죠. 네. 뭐 티켓몬스터 같은 데죠. 네, 맞습니다. 네. 쿠팡 뭐 이런 회사 네, 한 네. 거죠. 네. 예. 소셜 커머스라고. 예,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야, 그러면 참 아니 너무 가난한 회사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100번을 양보해도 사실 그래도 100번을 양보해도 안 되는 거지만 예. 차라리 예를 들면 우리끼리 그냥 말이라도 야, 그 회사가 너무 가난해갖고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10% 못 줬다 하더라. 내가 보기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가 좀 아니죠. 이른바 좀 알려져 있는 잘 나가는 예. 저도 언론에서 많이 본 회사들이거든요. UMF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알바 이 무릎 꿇는 이 알바 사진은 어떻습니까? 진상이 좀 밝혀졌나요? 뭐 일부 우리 알바 청년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무릎 꿇려놓고 막 네, 해서는 안 되고 그건 한것 말이 안 같은데요.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건 안 반장님 어떻게 진상이 좀 저희도 뭐 저희 알바 노조를 통해서 예. 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없었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 강남의 어떤 백화점에서 뭐 손님이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어떤 거기 직원이 뭐 자살 소동을 하기도 하고 예. 사실 이런 감정 노동의 문제가 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더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어디 백화점이었나요? 거기 아마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네네 부천에 있는. 부천에 네. 있는 백화점에 다니는 좀 돈 좀 있고 좀 백 좀 있는 분들이 알바생을 물론 만에 하나 뭐 알바생이 일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네, 그렇죠. 그런 무릎까지 꿇리는 무릎 것은. 꿇리고 네. 뺨도 때렸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받으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그랬다는데 우리 알바. 네, 이번 사건은 뺨도 때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사건은 뭐 어저께 구속기소된 조윤아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또 조윤아 씨를 제가 고발했잖아요. 아무튼 나쁜 사람 생기면 빨리 고발하자. 그래서 뭐 개인이 뭐 처벌받는 걸 떠나가지고 슈퍼갑질 노동자들에 대한 슈퍼갑질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두 분은 아무튼 알바 노조하면서 그런 사례라든지 상담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인간의 노동 뭐 특히 이제 실업자에 위치해 있는 청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접하고 계시죠. 네, 뭐 정말 사례는 좀 다양한 거죠. 물론 예. 이제 임금을 못 받은 것들이 주요하게 되지만 예. 뭐 실제로 너무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그런 상담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래 우리 하관 선생님께서 상담하셨을 때 제일 많은 뭐 최근에 접했거나 또 제일 많이 접하는 사례들이 뭔지 조금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어제 전화로 왔던 상담이었는데 뭐 월에 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예. 이제 그 중에 20만 원은 무단으로 이제 그만둘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미리 뭐라고 할까요? 쌓아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증금처럼 사항이 그걸 안 있고 주고 그럴 수는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것도 임금 떼먹는 불법이죠.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결석이나 뭐 지각을 했을 때는 10만 원씩 뭐 돈을 차감을 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게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어제 전화 상담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하다 사장님이 정말 임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데가 아직도 많죠. 네, 그렇죠. 거의 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좀 지켜지는 편이지만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최저임금은 사실상 안 지켜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여기 것 우리 같습니다. 오렌 버핏님 67조님이 올려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170만 명. 그다음에 알바 노동자가 전국 206만 명. 네. 우리 박 팀장님 우리 알바는 추정하기도 한 요 정도 되지요. 예, 저도 맞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방학 때는 이제 조금 더 많이 그렇죠. 늘어나가지고 알바 노동자가 훨씬 늘어나죠. 평상시에는 한 200만 명 정도라고 200만 이렇게 만 안팎. 보고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초단기 예. 계약 노동자들,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만 명. 야, 이건 정말 심각한데, 물론 이제, 온에서 잠깐 일해야 되니까 온에서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네. 대부분은 정규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 알바 노조는 알바생들의 권익 옹호 투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라, 안정적 일자리 확대라 운동도 같이 하시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어제부터 쌍용자동차 우리 노동자분들이 오체 투쟁에서 지금 네. 서울로 오고 계시는 거죠. 구로에서 출발했나요? 네, 어제, 네, 그렇게 네. 들었어요. 그럼 오체 투쟁이니까 지금 좀 어디 지금 아무튼 오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기륭전자분들이 한번 오체 투쟁 예. 먼저 하셨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CNM은 그나마 CNM은 코오롱은 작년 말에 해결이 됐고, 연말에 그럼 나온 비정규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대응을 좀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그 같이 박근혜 하고 정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생을 장그래법이라고. 네, 장그래법인데 그 장그래법이 아니라 장그래 죽이는 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저가 이제 그때 발표하는 날 이제 예. 기자회견에 그때 갔었는데. 그때 했었죠. 그 비정규 철폐 공동행동 기자회견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들고 있던 피켓이 예. 장그래가 예. 정규직 되고 싶다고 그랬지 언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랬냐 예. 그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예. 어떤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비정규직은 사실 이제 정규직보다 예. 이 처우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예.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고 예. 어떤 그런 처우를 개선하고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 이 정규직이 더욱더 확대돼야 되고 예. 그런 건데 사실 정부에서 내는 대책들 보면은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예. 법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걸 비정규직 예. 보호 대책이라고 하면서 내는 예. 게 웃긴 그러니까 거죠. 해고는 더 쉽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해고는 쉽게 해서 그나마 정규직마저도 불안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예. 연장하면서 장거래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를 치고 네. 그래서 그 피켓 저도 봤어요. 예. 팀장님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너무 사진이 잘 나오더라니까 우리가 정규직 시켜달라 그랬지 누가 비정규직간 연장해달라고 예. 했느냐. 신문 광고도 그렇게 실렸고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잘했고 그런데 심지어 이 새누리당이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라도 이분들이 장그래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거 예. 보면은 어떤 그 연구 출연 기관에다가 그걸 연구를 맡겨가지고 했대요. 예. 근데 그 어떤 기관에 맡겼는지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 100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 100명 중에 한 50% 이상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예. 싶다. 이런 거. 사실 정규직이 되고 싶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나머지 이 40몇 명 중에 한 20%? 예. 이 정도가 이제 4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근거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4년을 원한다. 그 질문지 시안은 온본을 공개 안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딱 제가 2년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안 시켜줘. 네. 그러면 다음 선택지는 그렇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러면 몇 년을 더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정규직을 꼭 시켜달라라는 게 1번이었고 그렇죠. 예. 그게 안 된다면 막 울며 겨자먹기로 속으로 욕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데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네. 완전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 완전히 거짓말 정권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기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고 또 파견직도 이렇게 네. 55세 이상은 전면 확대하겠다 그러고 네. 그래서 전혀 비정규직 대책이 아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알바 노조는 알바분들의 권익옹호 투쟁도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네. 계속 연대해서 같이 네. 투쟁하는데 확실히 최근에 노동 문제가 훨씬 더 열악해지고 있죠. 점점 두 분 점점 분석으로도. 심해지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알바 노조원들도 그럼 좀 늘어나고 있나요? 네, 조합원들은 뭐 네. 꾸준히 네, 늘어나고 있고 예. 이제 특히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 소식들이 알려지면 또 그런 거 보면서 예. 뭐 상담을 받으시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지지하는 의미에서 또 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제가 성공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저희 수업 듣던 우리 학생분들 중에도 알바 노조 가입했다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했다고. 예. 그런 일에서 굉장히 보편화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한 조합원이 한 몇백 명? 몇천 명? 몇천 명까지는 아직은 안 됐고요. 예. 작년, 그러니까 1년 정도 예. 이제 지난 후에 보니까 한 350명 정도 가입을 그럼 했습니다. 뭐 의젓하고 아주 어엿한 우리 노동자를 됐네요.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200만 알바 노동자가 있으니까 더 커져야죠. 더 커져야 예. 되고 또 아까 이제 위메프 소식 이야기했는데 그 영화 요즘 뭐 기술자들이라는 영화가 잘 나가나 보죠?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는데 뭐 네. 김우빈이가 뭐 네. 대세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단역으로 출연한 분이 아, 네. 무슨 유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배우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도 안 보내고 영화사에서 네. 그냥 영화를 찍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찍고 가서 병원 왔더니 전치 20주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영화사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 크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네.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단역 이러면 이제 영화산업 노조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제작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단역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빨리빨리 들어가고 조직하고 우리 알바 노조로 어딜 들어오더니 그래갖고 맞서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무튼간 알바 노조 생겨서 다들 반가우실 텐데 여기 오케이 말이면 요거 재밌는 장그래법 해가지고 물도마배님 트윗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물도마배님 트윗에 개새끼들아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담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바 노조로도 쪼개기 계약 상담 많이 들어오나요? 실태도 많이 확인하고 그러셨죠? 사실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예. 가끔씩 이제 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씩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한 달에 한두 번? 네. 근데 실태는, 그게 근데 쪼개기 계약이 저번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예. 2년 동안 7번을 쪼개가지고, 그래 놓고도, 정규직 시켜줄 거야. 예. 기다려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하셨잖아요. 예. 너무너무 슬픈 사건인데, 그러니까 2년간 계속 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니까 아예 쪼개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예. 네, 그렇죠. 그 사례들이 근데 종종 들어온다. 네. 예. 사실 그 쪼개기가 뭐 이렇게 사실 불법은 아닌데 예. 이 법을 악용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간 제한으로 비정규직법이 들어왔는데 그 기간 제한마저도 피하려고 그렇죠. 쪼개가지고 나중 2년 후에 무기계약제나 정규직으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이 이제 풀이 주고 일 제대로 안 할까봐 야 정규직 해줄 거야 해서 신나게 일하고 해놓고는 막상 되니까는 잘라버리는. 네. 이번 네. 그 위메프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사례죠. IMF도 수습 기간 열심히 하면 전원은 아니어도 너네들 중에서 한 뭐 예를 들면 80%는 뽑을까 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열심히 했는데 전원을 자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연아 씨도 그렇고 경비 노동도 그렇고 우리 알바들의 순환도 그렇고 두 분이 보기에는 한국 사회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고 천대하고 이런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알바 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뭐 공식적으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이제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어떤 뭐 이런 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갈수록 취약해지는 그런 좀 법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이제 아무래도 사실 어떤 특정한 시간만큼 그 사람이 이제 노동력을 사는 건데 그것 이상으로 어떤 그 사람을 뭔가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된다. 내가 돈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참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런 끊임없이 뭔가 갑을 논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종만 팀장님은 네, 저는 알바 노조 분석이 아니라 저는 박종만 팀장의 개인적인 분석이 궁금합니다. 예, 뭔가 좀 개인적인- 심오한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심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어떤 것이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것이 예. 신자유주의가 예. 그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잖아요. 이미 예. 뭐 이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질서에 대해서 이 예. 노동자들이 잘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좀 민주노총인데 예. 사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못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번에 직선제를 예. 했었고 예. 직선제를 통해서 이 총파업 선본이라고 했던 예, 예. 내세웠던 분들이 당선이 예.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민주노총의 이렇게 모습들이 좀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노동을 쉽게 쓰고 쉽게 자른다는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 이게 유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어감인데 네, 안 좋게 어떻게 사용되고 그렇게 있죠. 번역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은 여러분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본이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부렸다 잘랐다 하겠다는 말이라니까 저는 그래서 혼자서 번역을 해봤어요.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는 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자르겠다는 주의.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 이동성으로 이름 바꾸겠대요. 네. 노동 유연성을 노동 이동성. 그러니까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했다가 실업자로 했다가 이것을 이동의 자유. 그러니까 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이동시키는 자유다. 그래서 노동 이동성이라고 하겠다는 건 황당하고, 그냥 노동 유연화의 본질이 이제 폭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알게 네. 되니까.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막지 못했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서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네. 뭐, 저희 시민사단체도 반성합니다. 한동안 이 반성해야죠. 노동 문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심화되고 계약될 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미온적이었던 건 아니고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저항할 네. 것이냐에 대한 약간 맥락을 좀 놓치고 네. 조금 다른 문제에 좀 더 이러면 주목을 했다든지 이런 저희들 또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심지어 민노총마저 이제 비판해 주신 우리 청년 노동자들, 우리 알바 노조의 지적을 아주 겸허하게 깊이 듣겠습니다. 이번에 한상균 전 쌍용차 네. 노조 위원장 팀이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작년 12월 30일 날 CNN 노동자들 네. 그 농성 투쟁 승리하고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 한상균 당선자께서 올라가가지고 같이 네.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첫 출발이 깔끔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진짜 사장 나라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 예. 간접고용 문제. 거기서 저도 실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아무튼 투쟁 현장에 항상 오시는 두 분 앞으로 자주 만나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석 댓글에 이제 우리 알바 노조 응원 여러분 계속 해주시고 알바하거나 알바 예비하실 분들은 다 알바 노조 가입해 주십시오.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저도 쭉 듣고 있습니다. 알바 노조 응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 주셨고 꿈이 있는 자유님께서 권성동 같은 것들은 비정규직으로 며칠만 일시키면 돼진다고 할걸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 조합원들이 풍자가 좋습니다. 예. 그 김무성 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도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게 국회의원들 다 최저임금으로 예. 줘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 아마 바로 최저임금 많이 오르겠죠. 예, 네. 최저임금 바로 오르고 심지어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별짓 다 할걸요. 그렇죠. 정경련 막 폭발시킨다 그럴 거예요. 예. 우리 포인터님께서도 진보 코스프레 하는 수구들아 너희들이 돈이 많았으면 진보 코스프레 했겠느냐 20대 타자 좀 하지 마라 알바 노조 화이팅. 아 이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진보라고 하면 가장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제일 먼저 서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알바 노조 조합은 이제 수백여 명, 이제 네. 1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너무 저는 뭐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제 스스로도 노동 문제 이렇게 철저히 못한 것 때문에 반성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백화점 알바, 그 다음 백화점 알바는 정정을 하나 해야 돼서, 우리 중에 한 분이 혹시 실수가 있었더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 웨른버핏 67조님께서 현대백화점 중동점 알바 실수 아님,
체험형 주차선이 잘못돼서 이동을 요구하면서 차 뒷트렁크를 이렇게 좀 두드린 거,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면 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뭐 주먹으로 뭐 위협한 장난처럼 뭐 또는 뭐 엿먹으라 뭐 이걸로 오해했다 뭐 이런 거로 보는데 차 뒷트렁크 원래 두드리죠. 저도 주차장 알바해봐서 아는데 세차장 주차장 알바해서 아는데 왜냐하면 저기 차 윈도우를 두드리면 더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뒷트렁크를 살짝 두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지가 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네. 우리 알바생이, 그렇다면 이게 진짜 우리 알바생은 하나도 잘못한 게 아니네요. 완벽하게 당한 거네. 네. 오케이. 야,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분 잘 아시는 분이네. 아이상님. ISAC님, 알바노조 벌써 10,000원 최저임금 서명하고 SNS 홍보도 끝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바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이른바 최저임금 투쟁이었고, 최저임금 1만원. 네. 가자 1만원. 그 구호가 아주 화끈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는 1만원도 더 되잖아요. 더 되죠. 네. 빅맥 지수에 의하면, 그쵸? 그렇죠. 그거 설명 좀, 박주만 팀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뭐, 최저임금이 뭐, 우리나라가 낮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 그렇죠.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예. 사실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호주인데, 예. 호주는 사실 우리나라랑 뭐, 경제 수준이나 물가 수준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데, 최저임금은 4배 정도의 수준이 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우리가 맥도날드 안 좋아하지만 맥도날드 빅맥을 4개를 사먹을 수 있다는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맥도날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예. 맥도날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호주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는 똑같이 햄버거를 하나를 예. 만들면은, 2만 원을 받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맥도날드 노동자는 햄버거를 하나 만들면 예. 5,58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내적으로 봐도 사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직전에 최저 생계비를 발표를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제 분류하고 가구 수별로 분류를 하는데 예. 사실 최저임금에 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29세 혹은 34세 이하의 이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보면은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최저 생계비를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했으면은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최저한 살려면 그 정도 네. 벌어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을 이 그 정도 도입 예. 목표가 그런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예. 200~300원 수준에서 매번 이렇게 결정되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예. 들고 좀 개선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죠. 몇백 원 살짝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5,580원. 네. 근데 아무튼 세계에서 OECD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에 우리 OECD 평균이 되려면 10,000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계산하에 10,000원, 10,000원 주장하신 거래요. 굉장히 그 전에 이제 우리 최저임금 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민노총이랑 네.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의 뭐 절반 수준 뭐 이렇게 했을 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또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아야 되는지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딱 10,000원. 10,000원은 받아야지 살 수 있다. OECD 평균 수준이 나오니까 화끈하기도 하고 이해가 쉬웠어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연대에서도 우리 알바연대는 알바노조랑 비슷하게 주장을 맞추자 이렇게 이제 그 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요즘에 보수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1만 원 나왔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하고 뭐 이렇게 경선 치르고 하고 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요? 최근에 있습니다. 그 이인영 이인영 우리 의원이 네, 저기 당내 뭐 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그 이제 우리가 요즘 제가 맨날 새누리민주연합으로 네. 놀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이인영 그쵸. 후보 네, 그분이 이제 전대 의장님 출신. 뭐 최저임금 10,000원 네. 시대를 뭐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 하기도 환경노동위원회 했었거든요. 간사여가지고 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친노동 성향 의원님으로 평가를 받긴 하거든요. 그 다음 당연히 그런 주장을 받았다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밖에서 외치는 거하고 그게 제도적 안에서 누군가 네. 외쳐주면 이게 이제 곧 있으면 현실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알바 노조의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그러면 정말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일면
진짜 자발적으로 파트타이머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네, 일 그렇죠. 먹고 사는 정도는 일을 하고 네. 나머지는 여가나 독서나 여행으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 나눌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는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전부 다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산업재해도 1급가 돼버리고.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자. 근데 뭐 최저임금 서명한다고 우리 아이상님이 했으니까 서명 사이트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예. 알바노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있나요? 들어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노조 좀 이따 우리 쉴 때 우리가 여기 홈페이지 주소도 저희들 중간에 5분 정도 쉬거든요. 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바노조에서 최근에 또 줄여가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뭐 두 분이 자연스럽게 뭐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는 네. 이제 저희가 맥도날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부당하게 이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합원이 있어서 예, 봤어요. 그것도 네. 기사 나온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해는 좀 맥도날드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네, 맥도날드 파헤쳐봐야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맥도날드 조합원들이 무슨 총파업한다 노동자들 그러고 한 것도 봤는데. 네, 미국에서는 네. 이제 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예. 네, 그런 활동들이 우리는 많아요. 없죠. 우리 패스트푸드 노동자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정규직 노조는 있는데 정규직 노조는 있고. 예. 거기 실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알바들의 노동자가 파트타임 노동자는 없는 거네요. 우리 네. 파트타임 노동자인데 우리 이제 개별적으로 알바 노조 조합원이 있으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노조를 좀 이렇게 꾸려올라 했는데 해고당했다. 그냥 뭐 노조 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만료가 돼서 이제 그냥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인데 예. 보통은 이제 뭐 3개월씩 계약을 하더라도 예. 별 사유가 없고 이제 계속할 의지가 있으면 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예. 뭐 너의 노조 활동이 불편하고 동료들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일을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기서는 거죠. 점장이 사용자인 거죠. 네네 지점장이. 네. 예. 맥도날드. 그럼 이제 맥도날드의 우리 알바 노조가 최초로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우는 건가요? 뭐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노조가 없는 건 다 노조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서울 일반 노조라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네. 민주주의가없는 거기 우리 으라차치 프로 몇 번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방송 끝내면 이것을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듣고 계시는 거고 이걸 오늘 생방송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팟캐 또 올리거든요. 네. 그때 제목을 이렇게 올렸어요. 서울 일반 노조와 틈만 나면 노조 만들기. 그러니까 노조 없는 곳에서는 노조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동네에서는 동네 시민회 같은 거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CNN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도와줘야 되고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다 우리 다 같이 없이 사는 네. 사람들이고 서민들이고 사회 약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노동자는 뭐 직장에 있으면 노동조합을 혹시 직장이 없어도 실업자이거나 구직자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네. 또는 이제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네 뭐 NGO를 만들든 사회단체를 만들든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자. 이렇게 했는데, 알바 노조 활동. 여기 또 댓글이 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하얀 파파님께서 힘내세요, 알바 노조. 예, 지금. 감사합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알바 노조 사이트 저도 임무 완료. 지금 막 좀 이따 보면 서명이. 자, 여러분, 알바 노조 사이트, 알바 노조 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따따따.알바.5할.kr이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최저임금 10,000원. 10,000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건 분명 사실이니까 무조건 서명해 주십시오.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10,000원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인간의 노동 평가받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은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최저는 진짜 최저니까 예. 그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줘야 된다 해서 생활임금. 두 분도 우리 요즘에 뭐 생활임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땠습니까? 우리 최저임금 연대에서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할 것인가 네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활임금이 지금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 최저임금 우리 알바 노조가 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작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생활임금의 수준도 높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생활임금은 고민은 좀 어때? 알바 노조에서 논의를 좀 해보셨어요?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네. 주장을 하는 바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야 된다. 예, 최저임금이 오케이. 예. 주로 이제 예. 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통해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예. 이제 생활임금 조례가 그렇죠. 이제 만들어주고 제정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정 정도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예. 이제 굉장히 소수에게 그 혜택이 그렇죠. 돌아가는 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 앞으로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생활임금법으로 고쳐가지고 최저임금이라는 건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임금은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생계비 또는 표준생계비 같은 것을 계측을 해가지고 2인 가구가 살려면 뭐 220만 원이 든다. 네. 그러면 뭐 최소한 220만 원은 월급 네. 받게 된다든지 뭐 맞벌이를 의무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도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생활임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임금 문제가 제일 많고 상담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폭언이나 네. 그 욕, 심지어 폭행 이게 많고 성희롱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도 무슨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좀 상담이 들어오나요? 성희롱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가끔씩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예. 알바를 할 때 뭐가 가장 힘드냐 예.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이제 돈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 특히 이제 그 감정 노동 중에서 뭐 손님의 뭐 그런 뭐 성희롱 발언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잘한다고 만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 혹은 또 사장님이 뭔가 그런 어떤 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 아니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데 왜 또 말로 그러니까 식마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육체적으로도 괴롭히고 말로도 괴롭히고 폭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들게 그렇죠. 일하는 청년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2번, 3번 더 힘들게 하는 거니까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고 주로 우리가 일하는 데가 편의점, 네. 카페, 네. 주유소, 네. 주차장 네. 뭐.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는 좀 아주머님들 많은 네. 편이고 우리 청년 알바들은 좀 이제 호프집 뭐 네. 이런 데가 많잖아요. 주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보면 꼭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성희롱도 기본적으로 하고. 반말은 기본이죠. 왜 반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 또는 알바 이렇게 부른대요. 왜 그렇게 아니 정 부를 호칭이 없으면 저희들 위해서 예전부터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오라고 불러라. 여기오 같이 중립적이어서 부르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쁜 좋은 편 아니에요. 여기오. 네. 여기 저 볼일 있는데 그러면 다 서로 듣기 좋잖아요. 네. 언제 봤다고 반말합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요즘은 부모도 자식한테 존댓말을 쓰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네. 있는데 서로 존대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카페에서 친절하게 말하면 50% 50% 할인해준다. 네. 그게 딱 언뜻 보긴 좋았는데 너무 씁쓸했어요. 야, 맞죠. 얼마나 친절하게 안 하고 함부로 말했으면 저런 캠페인 하실까. 엔젤리너스인가 어디에서.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나 보죠? 예. 그쵸. 그게 하긴 하는데, 예. 또 알바 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좀 추측이 되기도 예. 해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심지어 하이파이브도 해야 된대요, 손님이랑. 그것도 약간 오바죠. 네. 오바인데 어쨌든 그런 약간의 자극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청년 알바분들이 다 정말 절박한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영화 카트에 보면 반찬값 벌러 온 거 아니라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저 반찬값 벌러 온 거 아니거든요. 생활비로 올라왔지. 예, 생활비, 정말 생존비, 생활비 벌러 온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이해나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깨우침이 줬는데 그것도 그 일하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겠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제 요 정도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수다를 떨었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쉬는 시간 두 손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바노조 우리 박종만 기팀장님 또 하윤정 상담간사님 이렇게 같이 해주고 계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듣다가 2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알바노조, 전국 200만 알바들의 희망, 알바노조의 박종만 팀장님과 하윤정 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막 제가 좀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뒷부분 우리 2부에서는 두 말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알바노조의 꿈은 무엇일까요, 꿈? 알바 해방? 궁극적으로 노동 해방이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알바들의 권익옹호? 예. 사실 알바라는 이유로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 사실 현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철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용어가 없어지는 게 사실 뭐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그렇죠. 드네요. 뭐 아주 제한적으로 초단기 자기가 그냥 오늘서 하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뭐 미래 사회에서도 해방된 사회에서도 내가 잠깐만 일하고 나는 쉬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제한적인 파트타임이나 초단기 알바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아주 세가지고 잠시 일하고 나는 3달간 놀러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알바로 내몰리는 정규직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시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를 뭐 공공 부분부터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이렇게 경향이 센데 해외에서 이제 도입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실제 그런 시간 선택제면은 이제 그 노동자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어떤 육아나 혹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정규 타임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 선택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 파트타임이거나 아니면 노동자 중심의 시간 선택, 자기의 시간 사이클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야 시간 선택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8시간 노동하는 마트 노동자들한테 무슨 시간 선택제라고 해가지고 4시간씩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막 그러대요. 작년에도 한번 다들 실패했다 그거 했는데 또 다시 정부에서 뭐 무슨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공공부문에 그걸 또 확대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이 들면은 빨리 폐기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 말을 전혀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열심히 싸워야죠. 열심히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맨날 저는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무도한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혼자서 고민해보는데 쉽게 되진 않네요. 쉽진 않죠. 좋습니다. 자, 우리 하간사님은 상담도 하시지만은 알바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대학생 시절에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알바 하셨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 어린이들이 주로 오는 그런 체험 박물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그때 좀 한 몇 년 전이어가지고, 알바를 하기 전에는 주변에 알바하는 친구들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알바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해보니까 정말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정말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참 뭔가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참아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알아요. 어린이 체험 그 알바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애랑 가면 항상 젊은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 체험하고 노는 뭐 놀이장도 있고 그런 건 전문적으로 있어요. 아이들 놀이시설. 네, 요즘 많이 생겼어요. 안전 또는 안내도 하고 안전 때문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셨군요. 저도 알바 했는데 제일 지금 기억나는 알바가 겨울에 아파트 세차 알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세차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같이 가가지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오야지가 있어요. 제 오야지가. 그래서 아파트 A 구역을 저한테 떼주는 거예요. 네가 20대 뭐 이런 식으로.
그 20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바켓스에 날라가지고 열심히 물을 붓고 해는 근데 조금만 늦는다 그러면 그분이 출근하러 나와요 사장님이 아저씨가 그래갖고 막 이제 막 혼나고 아니 이거 뭐냐고 아직도 세차를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됐는데 이제 우리 열정페 열정노동부 논란이죠.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네. 열정적으로 일하면 그만큼 주겠다. 참 이게 무슨 심보인지.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편의점에 우리가 일하러 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이 편의점 사장님들이 이렇게 사실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도 연구할 필요는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예.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바 연대 시절에 같이 기자회견도 같이 했었어요. 참여연대랑 민주노총이랑 서비스연맹이랑 이제 우리가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항의도 하면서 동시에 보니까. 편의점 본사가 편의점주들을 사정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네. 수익의 35% 떼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 다음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자기도 100만 원 받으니까 알바한테도 최저임금 못 줬다 막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공동투쟁됐을 때 알바 연대랑 같이 편의점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대한다. 대신 편의점주들도 최저임금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저희도 지키셔야죠. 그때 이제 그 편의점 점주 협회 분들이랑 가끔 이제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정말 이렇게 최저임금 주고 싶은데 이 사정이 안 되니까 못 주는 사정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이해해달라면 정말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그 화살을 사실 이 편의점 점주랑 거기서 일하는 알바랑 싸울 게 아니고 둘이 합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본사를 향해가지고 니네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사회는 갑이 을을 착취하고 을이 병을 착취하고 병이 정의를 화풀이하고 막 이런 식인데 을 병 정이 뭉쳐서 갑을 엎어야죠. 그방법이 없죠. 저항을 하거나 재권리를 찾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바연대랑 저도 잘 하게 됐죠. 이혜정 국장님이 그때 기자회견도 많이 같이 하시고 되게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아무튼간 분명히 이 편의점 공고 올리신 분도 자기도 돈 벌려고 편의점 하시면서 알바생들은 돈 버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실태를 정말 우리도 절박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 열정페이 논란이 쭉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 값을 안 주고 네 열정으로 그걸 떼오라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강요하는 거니까.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근로장학금 문제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근로의 대가인데 왜 근로장학금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저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황당하죠. 지금도 근로장학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장학금은,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처럼 줘야지 장학금인데, 열심히 노동 제공했는데, 그러면 그냥 그것은 근로의 대가잖아요. 네네. 그것도 우리가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하고, 그리고 그 근로장학금을 장학금에 액수에 포함시켜요. 대학하고 정부가. 마치 장학금 많이 주는 척. 그건 장학금에서 빼야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 그건 노동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노동자가 맞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노동자가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이 근로장학생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알바노조에서도 이제 대학분회나 이런 게 있는데. 아, 대학분회? 예. 그러면 알바노 대학분회는 어떤 거예요? 그 근로장학생분들이 조합원이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학교 주변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층위로 조직하다 보니까 대학분회 됐네요. 반갑네요. 그것도 반갑네요. 알바노조 우리 상근진들은 얼마나, 그러면 지금 이제 상근하시는 분들은? 숫자예요? 네, 현재. 지금 숫자는 8명입니다. 정말 우리
네, 아이들이. 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중견 조직으로 이렇게 성장했네요. 너무 좋네요. 8분의 상근자들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 네.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을 빨리 하루 빨리 10,000원 그래야지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수많은 시민사단체들 중에 최저임금 못 맞춰주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굉장히 논란이에요.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시민사단체 내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우리가 막 지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단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만 받아야지 어떡하냐. 막 본인이 스스로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최저임금 무조건 맞춰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좋습니다. 8명의 상근자들 있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알바노조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알바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면 조합원 하고, 근데 자기는 이제 이미 직장이 있고 그래서 알바노조 조합원은 안 된다. 이러면 후원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후원 회원도 있습니다. 가입할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후원 회원도. 뭐,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 최저임금. 5,580원씩만 내죠? 네, 최소 예. 5,580원이고 더 많이 내셔도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알바노조 좋습니다. 계속 우리가 알바노조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은 이제 언제쯤 될까요?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올해 안에 해야죠.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언제 하죠? 6월에. 6월 말에 네, 최종 결정. 우리 항상 그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갖고 막 데모도 하고. 막. 네, 그렇죠. 우리 알바노조가 또 한 번 유명해진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디 정경련 한번 점거농사 한번 하지 않았나요? 경총에. 예, 경총.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처음에 2013년도에 예. 이제 경총에서 무슨 어디 호텔에서 이제 예. 그 사장님들 조찬 모임을 예. 하는데 예. 저희가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예. 네, 연행되고 뭐 그런 적이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으니까 보니까 알바노조 분들이 제가 피켓이나 현수막도 그렇고 굉장히 쉽고 대중적인 언어도 구사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다이렉트 액션이라서 직접 행동할 때는 또 경총 같은데 그때도 참 제가 엄청난 응원을 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 출연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갖고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알바 노조에게는 후원을 하자. 어떤 식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노조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사실. 워낙 알바 분들의 직종이 다양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상급 단체가 있어야지 예. 좀 다른 노조랑도 연대도 더 예.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이 상급 단체는 이제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총회를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의지들을 모아 나가야 되는 예.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어느 노총에 들어가려면은 예.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예. 들어가야지 서로 더 유의미한 그래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알바 노조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좀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자보도 붙이고 안녕들 하십니까도 네. 붙이기도 했었고 우리 네. 이제 학생 나름대로 또는 꼭 대졸이든 비대졸이든 네.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대졸 청년들의 실업률 심각한 비대졸 청년 문제도 비슷하거나 더 심할 것 같은데 느낌상 어떻게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리 알바 노조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 부분에서는 이제 알바 권익공호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알바라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 또는 알바 같은 직이 아니다 했을 때 결국 비정규 대책 예, 촉구하는, 비정규 대책과 예. 관련해서 예. 이제 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해서 예.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이 예.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것들이 굉장히 무슨 많아요.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인턴 못 예. 청년 뽑겠다 인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것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다 잘렸잖아요. 청년 그러니까요. 인턴 했다고 공무원 됐다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예. 일부는
된 것 같은데 아주 극히 일부만.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주로 중소기업에 예. 많이 하는데 이제 급여의 뭐 절반 정도를 이제 뭐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예. 네, 그 후에 이제 그 사업장에서 나중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더 예. 많이 줘서. 근데 그것도 사실상 6개월 정도의 이제 단기 계약직으로 좀 이렇게 악용되는 이런 그렇게 사례들도 하고. 많고 네, 그런 또 예. 제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예. 참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해도 국민 참 이렇게, 세금만 네. 주고 단기로 결국 부임을 당한 다음에 잘린 네, 꼴만 또 돼버렸네요. 그런 네, 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종원 팀장 하시던 말씀 계속. 그래서 그런 대책에 그러니까 나오는 대책들이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대책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 기업들에서도 사실 이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시간 선택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기업들에서 예. 채용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질 나쁜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으면 이제 열심히 호응하고 예.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뭐 정부에서도 뭐 청년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 통해서 뭐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예. 같은데 과연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 있더라고요. 네, 저 네. 광화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미대사 간에 항의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KT 그 앞에 가서 이동통신 요금 뭐 인하하라 이렇게 하러 가면 항상 청년위원회 팻말이 있어요.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할까? 있긴 있는데 뭘 하던가요? 뭐 저희 잘 나름 모르겠어요. 뭐 알바 문제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저희랑 관심은 뭐 그래도 네, 연락이 얘기도 좀 하고 왔었나요? 뭐 그러긴 했었는데 아. 정확히 네. 뭐 많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도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무성이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의 노동청들이 전부 다 근로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 그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독일은 정말 중학생 때부터 노동교육을 별도로 네네. 네. 심지어 단체 교섭 실습까지 시키면서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무성 아저씨 청년 우리 김무성 대표한테 우리가 제안하는 거 어때요?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 알바 노조 오시면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특강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자들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임금 안 주다가 걸렸다. 뭐 폭언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일했던 그 급여의 한 징벌적 급여제도로 네. 해갖고 2배, 3배 주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분명히 우리 천박한 우리 한국의 일부 사용자들 그게 아까워서라도 급여는 다 줄 거예요. 최저임금 어겼다. 그럼 최대임금으로 주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급여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벌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열받더라고요. 왜 그럴 때 벌금으로 국가가 갖고 와요? 피해는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 재벌 대기업 불공정행위 한 거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공정위에서 과징금 매겨갖고 다 자기들이 갖고 와요. 정부가. 예, 그렇죠. 그걸 불공정행위의 피해자인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네. 노동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네. 주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김무성 아저씨한테 분명히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벌써를 계속 할 것 같은데 느낌에 뭐 그게 실수라고 네.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네 머릿속에 지지하고 생각이 있는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저것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는 안 가고 일자리를 달라고 까분다. 그리고 뭐 젊은 곳에는 사서도 하는 건데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인데 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에 대한 우리가 저기 반발 패러디가 좀 많이 있는데 아프니까 노인이다지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있었고 아프니까 병원이다지 아프니까 청춘이냐 청춘이 병원이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좀 그 교수님 글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목은 좀 저도 참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주변에 되게 우리 청년 세대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꼭 네. 이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네. 예전같이 학생운동도 예전 같지도 않고 그렇죠. 어떻게 좀 우리 청년 세대가 조금 더 이렇게 함께 뭐 골기라면 골길까 아니면 어쨌든 뭔가 우리 박두만 팀장 말씀처럼 이런 사회에서는
균열구를 내려면 연대에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민은 어떻게 지금들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운동이 망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들리는데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막 드는 생각이긴 한데 그 운동의 형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시위 현장에 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맨날 쇠파이프로 싸우고 네. 돌 던지고 아무튼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운동들이 예. 많이 일어나고 예. 특히 SNS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운동들이 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그런 움직임이 온라인으로 그치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시대가 변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운동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100번 참여합니까? 대학가에서 막 옛날에 막 몇천 명씩 모여갖고 집회하고 화염병 던지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건 당분간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네. 조건에서.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있어도 계기와 조건이나 문화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네. 오히려 근데 보면 저는 운동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바 노조가 지금 우리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조합원과 8명의 사회자가 있고 청년 유니온도 있고 네. 민달팽이 유니온 네. 그분들 보면 주거권 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회주택 협동조합 임대주택 공공 이런 거 하고 또 토닥토닥 협동조합도 봤어요. 네네. 청년들 부채 문제.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운동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말. 그다음에 특히 온라인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웹툰 노동 문제, 웹툰 송곳 같은 거 네. 엄청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배우 김희성 님이 그 영화 관상에서 한 명예로 나오신 거 있잖아요. 네네. 쌍용자동차 굴뚝농성 1인 시 제안하고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저도 어제 같이 하고 왔거든요. 네. 광화문에서. 그리고 장작단 보내기 캠페인 하는데 전국에서 모금이 모아지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이랑 멀어진 게 아니라 다정다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잘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 저도 해보거든요. 네. 그럼 청년 세대들도 네. 그렇게 이제 곳곳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대학가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붙는다든지 얼마 전에 최경환 아저씨께 대자보 붙었을 때 네. 너무 통쾌하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곳곳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알바 노조가 특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쉽게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하간사님부터. 네, 사실 알바를 하다가 부당한 일 당하고 이랬을 때 예. 일단은 저는 좀 당연히 겁이 나죠. 사장님이고 예.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죠. 따져도 될까? 예. 저는 일단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번은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예. 많이 들고. 용기를 내자. 한 네, 번은 그렇게 내자. 해서 안 되면 이제 또 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예. 그래도 사실 또 이렇게 좀 약간 강하게 얘기하시면 또 주시는 분들도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 권리를 그래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좀 주장을 하고 또 예.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알바 상담소나 알바 노조를 찾아주시면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알바노조 상담소. 우리 박정만 팀장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사실 저희는 알바생이라는 말보다는 알바 노동자라는 예, 말을 알바 노동자. 쓰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사실 알바생이라는 말 안에는 용돈벌이 혹은 부업, 젊은 애들이 하는 일, 정식 직장을 갖기 전에 잠깐 예, 동안 하는 예, 일, 예, 예. 이런 인식 때문에 어떤 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좀 의식적으로 알바 노동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어떤 이 알바 노동자들이 20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최근에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서 알바 노동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것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 사업주 분들뿐만 아니고 그 알바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본인이 노동자로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면은 이런 권리들이 더 신장되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독일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불가치입니다. 노동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알바 노조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